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혹시 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관련해서 사건도 많이 다루고 블로그에 글도 많이 적어 놨다 보니까 이런 법률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공론화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혹은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봐 드릴 수는 있죠.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보통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봐 달라고 하시는 거는 이런 영상이나 게시글을 올렸을 때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면 해서 상담을 주시는 건데요. 일단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저격을 당한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반격을 할 겁니다. 영상이나 글에서 트집 잡을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글을 올리실 때에는 '이 글 때문에 경찰서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글을 올리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 명의 변호사가 이 글이나 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일단 고소부터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시글, 영상, 그리고 트위터 아니요. 구 트위터 현 X에서의 공론화, 뭐 스레드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공론화 글을 올렸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한테 인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다 사실만 적은 건데도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상대방은 적으신 글, 촬영한 영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할 거예요. 저도 이쪽 저쪽 상담을 많이 하는데 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병원이 됐건 음식점이 됐건 뭐 리뷰나 뭐 이것저것으로 저격을 받은 경우에 문장 하나하나를 다 살펴 가지고 문제될 부분을 찾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허위 사실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적은 건데 '아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닌데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고객이 아니면 환자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느낀 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쾌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의견을 드리면 "아 이거는 고소하실 게 아니다. 어쨌든 서로 기분 상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섣불리 고소하는 건 권해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건 가지고 입막음용으로 고소하는 걸 저는 도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한테 별점 테러를 하시죠.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셔서 저한테 인제 "상담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별점을 티가 나게 깎는 그런 리뷰를 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리뷰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리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뭐 듣기 좋은 말만 해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듣기 좋은 말 해 드리다 보면 저한테 뭐 사건 맡아 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최소한 리뷰라도 좋게 남겨 주실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돈을 받고 상담을 한다는 건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책임지지 못할 상담을 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나 변호사한테 상담 받았다. 변호사가 이렇게 하더라. 어디에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변호사 이름을 팔아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아무 답변이나 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이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법률사무소인데 상담을 잘못해 드리면 티가 확 나겠죠. 그래서 상담할 때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시글, 동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달라요. 근데 인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을 하시는데, 애초에 정말 완벽한 저격글을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적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많이들 "변호사님, 저는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해서 글을 작성한 것인데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특정 업체, 병원 뭐 이런 데를 거의 지칭하지 않았지만 지칭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이 글을 작성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병원이나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적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글을 적으시면서 어딘지 지칭을 안 하고 글을 적을 수가 있을까요? 못 적죠. 그리고 인제 글 실컷 적으시고 밑에다가 뭐 "쪽지 주시면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실 지칭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봐야죠. 실제 인제 이런 식의 글을 적으시고 결국에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요, 이런 거를. 그리고 인제 밑에 댓글로 일반 환자인 것처럼 댓글을 달아서 뭐 1:1 채팅이나 쪽지로 "병원이 어디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걸 가지고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특정이 안 되게 적으셨다면 병원에서 알 리가 없고 고소에 나아갈 리도 없죠. 근데 이제 보통은 병원이나 음식점이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특정해서 글을 적으시니까 결국에는 고소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글 내리라는 연락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쾌함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한다면 아무리 게시글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자기 검열, 입막음 뭐 이런 거 하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제 현실적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욕먹고 허허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게다가 인제 리뷰나 평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그 글을 내리게 만들고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죠. 법적으로 싸움을 걸어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떳떳하시고 해도 고소당해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고 경찰서 오고 가고 또 그 과정에서 인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상담도 받아 보시고 혹은 변호사 선임까지 하시고 그러한 싸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 구현 좋죠. 근데 이 정의 구현을 하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누군가의 잘못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치고 그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글을 무심코 올리셨다가 1 년, 2년 고생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글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이 고소부터 하고 본다면 이 글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그 이전에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따지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소했는데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끝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제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하죠. 그리고 또 재수사가 들어가서 갑자기 다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약식 기소가 되고 뭐 1 년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이 보통 이의 신청하고 재수사하고 다시 송치되고 약식 명령 내려질 때까지 1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 글 쓴 거는 정말 1 시간 남짓인데 이 글 때문에 1 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을 하고 결과까지도 안 좋다? 어쨌든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일종의 전과 기록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난 누구를 위해서 무슨 글을 썼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인제 글을 올리시기 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감당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글이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 이 글이 문제가 된다고 치고 "그러면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실제로 문제가 없어도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결국 다퉈야 되고 누군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글을 올리는데 법적으로 안전한 길은 없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나쁜 글을 쓰면서 최대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사실만을 얘기했다고 해도 그 나쁜 말을 들은 상대방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글을 올리시기 전에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순전히 감정이 상해서 글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모두를 위해서 글을 썼는데 이미 그 글은 다 잊혀져 있고 잠깐의 주목을 받지만 결국에는 다 흘러가는 화제가 될 뿐이죠. 내 글은 잊혀지고 나한테 남는 거는 벌금형 처벌 기록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게시글 영상이 문제될까요?'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예상치도 못한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떤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듣고 싶으신 답변이 아닐 수는 있겠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겁만 잔뜩 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얼렁뚱땅 딱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만 "괜찮다."라고 답변을 드려서 뭐 판례는 소비자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 주는 편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괜찮다."라는 답변을 드렸다가 나중에 그 글을 올리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각오를 하고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이런 거 가지고 문제될 줄 모르고 글을 올리셨다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글을 올리셨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고소를 당하시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이 저의 진심이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 공론화를 하실 생각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싸움을 감당할 각오를 먼저 하시고 등록, 게시 등등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